혹시 요리 잘하십니까? 이 채널 주인장은 똥손인데요. 자취 경력이 무려 5년이나 되는데도 라면 끓일 때도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거 믿으실래요? 저로선 지불 비용 대비 너무 가성비 떨어지는 노력을 장장 2년 정도는 해봤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먹는 걸로 고생하는 게 제일 불행한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보다 제가 제일 버둥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한동안 제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냉장고 검사까지 해가며 저를 닥달하기도 했어요. 자취 시절 남동생 도시락까지 싸서 학교 보낸 자기 입장에서 같은 여자가 요리를 못한다면 진짜 한심하대요. 그 친구한테 계속 요리 문제로 탈탈 털리던 시절에는 정말 낙담이 되더라고요. 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친구에게 서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끔 제 한계를 너무 가혹하게 지적하는 상대를 만나면 도망가고 싶기도 해요. 사람마다 가진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른데 우리는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당하려니 숨막히더라고요.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과 테드 강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강자와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관점을 제시했었어요. 기원전 1000년경 완만한 평원이 V자로 맞닿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한 전투가 있었어요. 협곡을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펼쳐진 평원에 각각 주둔한 두 나라의 군사들은 섣불리 협곡으로 내려가서 다시 상대 진영으로 쳐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편이 협곡으로 내려가는 순간 위치적으로 열세에 놓이고 위에 있는 상대 군사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일 테니까요. 그래서 양쪽 군대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침략전을 끝장내려는 침략자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협곡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도두기 위해 자극적으로 막 소리를 질러요.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거죠.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백전노장인 이스라엘의 왕과 장수들이 보기에도 위협적인 인물이었죠. 이스라엘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이 곤두박질을 쳤는데 갑자기 아직 10대 소년이던 다윗이라는 목동이 나타나요. 어린 목동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자기가 얼마나 능숙한 투석병인지 밝히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요. 백전 노장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교착 상태에서 별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왕은 어린 목동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허락해요. 그것도 선봉장으로요. 사울은 호기 어린 소년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를 줬지만 어린 소년은 블레셋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싸움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소년은 이 전투가 어떤 상황인지 읽어낸 거예요. 우선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인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보병장이었고 자신은 능숙한 투석병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어요. 고대 전투에는 세 가지 병종으로 군인들을 나눴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병은 창과 칼을 들었고 전투 시에 대열을 이루어서 방패를 들고 돌진했어요. 두 번째는 기병인데 말이나 전차를 타고 적진을 교란시키거나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투석병과 궁병으로 이루어진 발사병인데 이들은 보병 뒤에서 원거리로 상대편을 공격해요. 다들 문명게임 해보셨죠? 이 세 병종들은 각자의 특성상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기병은 보병에게 먹힐 수 있고 보병은 발사병에게 속수무책이었고 발사병은 기병에게 공격당할 수 있었던 거죠. 돌을 들고 목동으로서 양을 물어가는 사나운 짐승들을 상대해온 다윗은 그 상황에서 훌륭한 투석병이었고 마침 협곡으로 내려온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알아본 거예요. 거기다 양쪽 군대의 노련한 백전 노장들조차 간과하고 있던 점을 소년 다윗은 꿰뚫어봤어요. 그건 장수의 신장이 거대하다는 사실이 꼭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골리앗은 선단 비대증이라는 거인증을 앓았다는 정황들이 있대요. 거대해서 움직임이 둔했고 선단 비대증에 의한 호르몬 이상 분비로 시력에 문제까지 있어서 골리앗은 시종의 도움 없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다윗이 투석기로 쓸 막대기를 쥐고 나선 모습을 본 골리앗이 막대기를 복수로 표현했대요. 그걸 듣고 다윗은 더욱 확신을 한 거죠. 그 당시 투석병의 병력은 지금의 이랄투스의 부력과 맞먹는 위력을 가졌다고 해요. 당시 다윗이 다루던 헤브론 골짜기의 돌은 밀도가 매우 높았고 골리앗은 굉장히 짧은 사정거리 안에 우뚝 서 있었죠.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읽어냈던 거예요.
각각 헤브론과 크레타의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양 군대의 백전 노장들도 상식의 소가 읽어내지 못했던 상황들을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똑똑할수록 상식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강자가 시장과 전장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상식 말이에요. 심지어 그 상식을 규격화하려는 시도도 많잖아요. 가령 신체적 해파가 좋으면 부와 지위를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다는 뻔한 레토릭을 더 세분화해서 인상학이나 관상학이라는 학문의 분야도 만들어냈잖아요. 뻔한 상식에 갇힌다면 우리는 주기마다 너를 뛰는 경제주기에 맞춰서 패닉바잉을 하고 입시나 취업에 제때 성공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야겠죠. 사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21세기에 단순히 신체적 해파나 지능이 우월하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받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 규격화해서 만들어놓은 레토릭에 갇히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해 규격화된 어떤 틀 안에 머무르려 하는 존재라는 점은 인정해요. 우리 모두 내일이 보장이 안 된 불안한 삶을 사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사소한 강점이 오늘과 내일과 그 이유를 책임져줄 치트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속 편하니까요. 그치만 저 같은 백수도 심지어 비혼주의자도 아닌데 독신으로 사시는 많은 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이 통하는 절호의 전장을 언젠가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묵묵히 갈고 닦자고요. 저처럼 요리 못해도 울지 말고요. 똥손인 저는 오늘 우는 대신 새별배송으로 제가 좋아하는 잠봉브레와 스타벅스 원두로 나름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언젠간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직접 파리에 가서 사 먹어보고 싶달까? 아직 비도 오고 우중충한 날씨지만 활짝 웃는 날들만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